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젖소 육종의 전문가이신 최현호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 젖소 육종 개량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예. 먼저 그럼 첫 번째로 다른 유구나 돼지에 비해서 젖소 육종의 어떤 특징이랄까요? 다른 점은 뭐가 있는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젖소는 여러분이 직접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젖을 생산하는 소라 해가지고 젖소라 이름이 붙었고, 그래서 이제 한우는 뭐 옛날에는 일소로도 쓰이고 했지만은 한우는 이제 고기를 생산하는 용어로 쓰이고, 그래서 주로 이제 한우에서는 주로 이제 그것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대상이 그 고기를 생산하는 그 순놈, 송아지가 얼마큼 잘 크고 하는 것을 보는 데 반해서 젖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젖을 갖다가 얼마큼 잘 생산하고 얼마만큼 그 질이 좋은 우유를 갖다 생산하는지 하는 것을 갖다 가지고 이 경제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그 젖소에서는 이제 암소가 이제 주요 보면 이제 그 능력을 갖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우나 돼지하고 좀 다른 점은 암놈에게서 나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우셨겠지만 이제 이게 보통 그 시수소라든가 이런 걸 선발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개량 사업을 해 나가는데, 그것을 이제 한우 같은 경우나 돼지 같은 경우는 순놈 자체에서 그 능력을 갖다가 발휘해서 볼 수 있지만은 젖소 같은 경우는 암놈에서만 능력이 나온다 라는 것이 이제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닭 같은 경우는 보시겠지만 닭에는 보면 이제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죠. 그래서 닭 같은 경우는 이제 알을 생산하는 것은 그 사실 거기 임신을 하지 않아도 거기까지 생산하는 거죠. 수정을 하지 않아도 그 안고 혼자서 그냥 네. 그 알을 갖다 깔 수 네. 있습니다. 근데 소 같은 경우는 이게 젖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새끼를 낳지 않으면은 젖이 안 나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갖다가 좀 이제 좀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 젖을 갖다가 생산하려면 반드시 새끼를 낳아야 된다. 그러니까 젖소에서는 가장 또 주요한 점이 뭐냐면 얼마만큼 새끼를 잘 임신을 하고 잘 낳느냐 하는 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식형질이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암수의 능력을 가진 암수의 능력이 좋은, 그러니까 딸을 낳았을 때 딸이 능력이 좋을 시수소를 선발해서 걔를 이제 정해서 만든 임신을 해야 되잖아요. 좀 신기하고 어려울 것 같아요. 보급은 수컷으로 하는데 능력은 암컷으로 본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우를 아마 그 소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우에서는 뭐 당대 검정이라고 해서 시수소 자신의 능력을 갖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대 그 거세한 그 송아지 후대의 능력을 갖다가 이제 또 보는 후대 검정 이런 식으로 이제 검정이 구성되어 있는데, 젖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암소에서만 능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젖소에서는 모든 젖 생산은 전부 다 암소에게서 딸소에게서 나오는 능력만 가지고 시수소의 능력을 판단한다 라는 것이 큰 문제점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이 우리나라 젖소는 대부분 다 거의 뭐 99%가 홀스타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홀스타인은 이제 외국 품종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데, 그러면은 그 외국의 홀스타인을 그대로 그 뭐 정액이나 아니면 소 자체를 수입해서 써도 될 것 같은데, 왜 이제 한국에서 젖소를 육종을 따로 하는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다분히 그냥 경제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서 그냥 사서 쓰면은 돼요. 그렇지만 외국에서 사서 쓰게 되면은 우리가 계속 거기에 시장의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그 중소. 영향을 받기 네. 때문에 네. 우리가 그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농가에서 그런 가격에 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뭐 물론 외국에서 수입한 그런 젖소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수소를 갖다 선발하고 그 정액을 생산해 가지고 우리가 농가에다 보급함을 해가지고 상당히 뭐랄까 좀그 농가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낼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량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뭐랄까 한국적 소비자의 요구에 맞춘 한국의 시장에 맞게 미세하게 육종 목표는 살짝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그거는 장점이 있는 그 거죠. 시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예. 일정 유료용을 좀 작게 하고 뭐 유지를 그렇죠. 높게 한다. 예. 유단별 그거는 포인트를. 그거는 이제 뭐 계량 목표라고 뭐 얘기한다기보다도 네. 이렇게 선발을 하는 기준, 네. 정액을 선정하고 하는 기준이 네. 농가별로 이제 어떤 농가는 뭐 젖이 많이 나오는 농가도 있을 것이고 네. 어떤 농가는 젖이 굉장히 적게 나오는 농가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다양하게 정액을 갖다가 선택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버징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도 이렇게 뭐 유방이 잘 발달됐다거나 네. 아니면 강건한 어떤 그 네. 발 네. 정도를 갖고 있다, 상태를 네. 갖고 있다. 그럼 외모 특성도 상당히 네. 그 강건성이라든가 장수성에 상당히 영향을 네. 크게 미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서 네. 그 정액이라든가 선정을 하고 암소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입할 때라든가 그때 선정을 합니다. 보통 몇 쌍을 하나요? 젖소를 우리나라는? 보통 많이 하는 게 이제 3산, 4산 네. 그 정도까지가 가장 많이 하는데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젖이 잘 안 나온다거나 네. 아니면 나이 들면은 이제 젖이 생산하면서 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기 때문에 젖소들이 이제 상당히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많게는 한 10산 이상도 가능한데 네. 거기까지는 이제 많이 안 하는 그런 경향이에요. 그래서 좀 계량 측면에서도 빨리빨리 이제 좀 새로 능력이 좋은 그런 딸소들을 갖다가 네. 계속 대체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네. 농가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젖소의 품종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홀스타인이 대부분이고 네. 우리나라도 그 홀스타인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 특이하게도 이제 국제적으로 이 유전 능력을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같은 거라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수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유전 능력 평가 인터블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여기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담당자로서 네. 예, 그 국제 그 젖소 국제 유전력 평가가 어떤 것이고 네. 우리나라 이제 그걸 하는 이유, 참여한 이유 뭐 그런 걸 좀 설명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젖소가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한 젖소지만은 상당히 홀스타인종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유생산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이제 정평이 나온 건데 그게 이제 나라마다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젖을 내는 그 능력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홀스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많게는 우리가 하루에 거의 50kg 내지 60kg 정도까지도 젖을 생산하는데 적게 생산하는 것은 뭐 10kg 또는 그 미만으로까지도 생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개체별로 전부 다 똑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진짜 50kg, 60kg 나오는 그런 그 종자 그 소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만일 저기 저 필리핀이라든가 그런 더운 지방으로 가면은 이것이 50kg, 60kg 나오던 우리나라에서 나오던 것이 필리핀에 가면은 뭐 10kg도 안 나오고 10kg밖에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바에 의하면 이제 그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영향으로 이제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네. 하는 것이 이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능력이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유전적 능력이 아주 좋지만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성적이 안 나오는 그렇죠. 거죠. 오히려 그래서
좀 환경이 나빠도 좀그 2등 정도로 나오는 애가 오히려 그런 데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환경에 맞춰준다는 얘기는 조금 약간 좀 어감이 좀 다른데, 네네. 그러니까 환경에 맞춰준다는 것은 이제 경영 사양 관리 방식을 네, 갖다가 네, 맞춰준다는 것이고, 네, 그래서 뭐 네. 환기라든가 뭐 그런 걸로 해서 맞춰주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똑같은 그 어떤 유전자 능력이 좋은 것이라도 네. 그 환경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 있다. 네. 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보정 국가별로 나타나는 그 유전력 평가된 결과를 보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우리나라에 있는 수소가 다른 나라에서도 아비로 쓰이고 네. 했던 그런 것들을 공통 분모를 갖다가 이제 찾아서 그것을 갖다 각국에서 어떻게 능력이 발휘하는지를 네. 이제 비교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각국의 환경에 따라서 나타나는 유전적인 능력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그것을 이제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하더라도 네. 우리가 뭐 미국이라든가 주로 수입하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환경이 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제적으로도 그 미국의 남부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호주라든가 그런 데서 이제 그 쓰는 치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나라에서 유전 능력이 좋다라고 평가된 것이 우리나라에 와 보니까 네.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을 미리 알고 우리가 정액을 수입한다거나 네. 아니면 국내에 있는 정액도 뭐 외국에 수출한다거나 네. 그럴 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국제적으로 어떤 이제 공인된 성적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비록 우리가 이제 그 외국에서 수입해서 도입한 젖소로 육종을 했지만 또 역으로 하면 우리가 뭐 좀 개도국이나 후진국에 뭐 수출 내지는 원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조금 하고 있고. 예. 예.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오늘 이제 이 정도까지 하고요. 뭐 마지막으로 당국대 그 경제동물의 개량을 듣고 있는 동물자원과 학생들한테 그 이 어떤 이런 육종학이나 이거에 대해서 학습에 관련돼서 뭐 한마디 해주시죠.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앞에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좀 많은 좋은 강의를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이제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육종을 배운 것을 갖다가 써먹으려면은 이것을 갖다가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사업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육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해야만 되는 어떤 뭐 그 애국심이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졸업해서 육종이라는 것을 만일 접할 수 있는 그런 직장에 가게 되면은 육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육종 기술을 갖다 배운 기술을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산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축산이라는 거하고 생물학이라는 거하고의 큰 차이점이기 때문입니다. 아,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